본 방송은 영화 슬픔의 삼각형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이미 보셨거나 영화를 보지 않아도 상관없거나 안 보고도 본 척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주간 영화 보고 시작합니다. 네, 주간 영화 보고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더덕후 더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시창입니다. 스칼렛님은 헤르미온느와 함께 있습니다. 재우고 있죠. 갑자기 깨어났대. 둘 다 맞죠? 자다가 갑자기 깨가지고 지금 잘 재우러 자다가. 재우러 가셨고요. 근데 조금 지금 갑자기 좀 세게 깨가지고 잠이 좀 안 드네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거의 네. 경기를 일으키는 수준으로 울어가지고 무슨 일도 안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화장실을 맞죠? 아니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알 알 수 수 없어요. 그녀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그녀의 마음을 누가 알려줘라. 누가 알려주라. 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방송은 슬픔의 삼각형. 삼각형. 트라이앵글 오브 더 새드니스인가? 여기서 슬픔의 삼각형 왜 슬픔의 삼각형인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고 싶어요. 왜죠? 영화의 초반 부분에 나오거든요. 네. 거기 남자가 음. 그 모델 인터뷰 하러 가잖아요. 네. 거기서 면접관이 뭐 이렇게 어떤 표정을 지어보라고 해요. 그러면서 미간에 미간에 그렇게 인상 이렇게 쓸 때 나오는 주름 맞아. 거기를 펴달라고. 그게 슬픔의 삼각형. 슬픔의 삼각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미간인 거예요. 아 미간. 실제로 있는 단어래요. 그 실제로 그 눈썹이랑 코 윗부분 거기를 있는 부분을 그 사이를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미간이잖아요. 거기가 근데 되게 나이 들수록 그 특히 눈을 많이 찡그려 본 사람들이 거기가 이렇게 경직돼서 주름 생기는 거 아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 인상이 되잖아요. 저희 이게. 아빠가 약간 그쪽이 주름이 있으셔가지고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구나. 맨날 저랑 엄마가 여기 이렇게 펴. Your 슬픔의 삼각형 그게 펴. 핀다고 펴지면 그게 아니죠. 참 네. 좋겠지만 그게 이렇게 그렇죠. 굳어져 가더라고요. 필러 한번 받으셔야겠네요. 단어가 그렇죠. 되게 재밌었어요. 슬픔의 삼각형. 약간 오글거리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작품의 제목이 됐는지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저도 약간 그게 좀 그냥 모르겠어요. 한 단어 따온 것인가? 라는 생각도 있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뭔가 슬픔의 삼각형이라고 말하는 그 면접관의 태도가 저는 약간 좀 뭐랄까 좀 세상에 없는 거를 막 만들어내라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무리한 주문을 막 하는 느낌이. 처음에도 뭐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네. 그걸 상상하면서 워킹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아 근데 음. 모델 쪽이나 예술 쪽은 좀 그런 주문이 많은 편인 많죠. 것 같긴 해요. 그거는 어떻게 뭐 무심한 듯이 도면을 그려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할 수도 없는 그쵸 거고. 그쵸. 정말 그 워킹 하나하나의 그런 음, 무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쵸. 뭐 한 듯이 뭐 해줘라 이런 추상적인 그거를 주문이 많죠. 찰떡같이 알아듣는 모델이 이제 훌륭한 모델이 되는 건데 아무튼 그런 거를 뭔가 비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네, 제목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약간 그 계층 간의 계층 어떤 그런 그 위선과 뭐 그런 따라오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약간 거기서 파생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되게 그 신랄하게 풍자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계급이라는 것 자체가 삼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꼭대기가 있고 밑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각형까지는 전 이해를 했는데 피라미드 슬픔은 모르겠다. 아, 그게 너무 슬프다 이런 뜻인가 보다. 아 그런가? 근데 그렇기에는 영화가 좀 웃긴 편이어가지고. 아 우프잖아 약간 웃김의 내용이. 삼각형.
그쵸. 근데 자꾸 나이 삼각형에 밑바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슬픔이지. 근데 아. 이 영화 자꾸 생각하면 할수록 그 휘파람밖에 생각이 안 나. 정확히는 휘파람보단 약간 그 호루라기죠. 호루라기죠. 호루라기밖에 생각이 안 나네. 아, 휘슬. 네. 러브보트. 아, 진짜 너무 음. 네, 강렬했습니다. 영화는 전반적으로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어떠세요? 영화 자체는 되게 오랜만에 보는 그 유럽풍의 그죠? 어떤 블랙 코미디가 들어가 있는 영화인데 철학적인 음. 요소가 많은 그런 어. 영화였고 근데 무겁지 않아요 전혀. 그죠? 아 무겁지 않은 척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무거운 아, 그치 그렇긴 하지. 느낌을 아. 막 실어서 냈는데 그렇지. 나 사실 쉬운 사람이야 이런데 되게 어려운 사람 아, 있잖아요. 뭔지 알지, 그런 뭔지 알지. 느낌의 영화여가지고 좀 재수없다. 아, 개인적인 그렇지. 견해로는 좀 뭔가 재수없다. 엄청 전교 1등 모범생이 여기 셔츠 단추 한 2개 푸는 것 같은 느낌. 일부러 어. 나 쿨해 뭐 이런 아. 느낌인데 집에 가서는 막 단추 콕콕 잡고 그치. 그런 느낌의 영화였고 저는 이거 포스터로 처음 봤는데 포스터가 금발 여자가 토하는 장면이었어요. 그 네. 포스터도 네, 있더라고요. 네. 아, 저는 그게 처음 보여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음, 그 토한 장면 되게 많은 영화가 있는데 그 네. 대학살 애신이라고 음, 막 얘기 많이 하는 영화 있거든요. 네. 그 영화도 되게 토한 장면이 많은데 음. 그런 느낌인가 싶어서 블랙 코미디 장르는 살짝 예측을 했었고 오. 둘 다 블랙 코미디여가지고 그다음에 이 영화의 특징은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탄 영화예요. 근데 이게 제가 좋아하는 영화 헤어질 결심이랑 같이 올라갔었는데 헤어질 결심을 제치고 이 영화가 황금 종려상을 타서 저에게 매우 미움을 샀던 아쉬움을 샀던 영화였고 황금 종려상을 탔는데 그렇게까지 흥행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흥행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흥행이 별로 잘 안 됐더라고요. 네, 많지 않았고 평도 안 좋았고. 그러니까 제목 역할도 좀 컸던 것 같아요. 흥행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목이 뭔가 그 매력적이지 않아. 매력적이지 않은데 궁금하기는 좀 하고. 그런가요? 네. 저는 저니까 궁금해할 수 있죠. 그렇죠. 저 그리고 사실- 약간 전반적으로 포스터나 이런 게 그러니까 사실 뭐 예를 들어서 기생충이다. 네. 그러면은 물론 그 내용도 되게 스펙타클하긴 하지만 그 되게 좀 자극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눈에 막 이런 거 넣고. 네네네. 근데 여기서는 되게 무슨 그 뭐 토하는 거 이런 거 황금색 말고는 토하는데 황금색 토. 황금색 토 말고는 별로 그냥 이렇게 좀 평화로워요. 보니까. 네. 그래서 조금 더 익살스럽게 하면 재미지 않았을까. 맞아. 영화가 슬픔의 삼각형이라는 제목에 비해서 물론 저희가 그 슬픔의 삼각형이라는 그 여기서 나왔던 식의 그 단어를 몰랐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되게 영화가 엄청 묵직하고 되게 진지하고 약간은 진짜 슬픈 부분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또 그런 영화 스타일도 있잖아요. 네네네. 유럽풍의 되게 그 청승 떠는 스타일 아니면 되게 진지하게 삶을 고찰하면서 슬픔을 어떻게 질질 짜는 거. 약간 이렇게 전혀 아니죠. 네, 근데 그런 영화 또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제목 때문에 전혀 안 끌렸던 관객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내용 얘기를 뭐 살짝 네. 해볼까요? 내용은 이거 신업을 제가 영화 추천하기 전에 먼저 봤거든요. 네. 근데 영화를 다 보고 신업을 보니까 되게 일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이렇게 길잖아요. 네. 긴데 이 신업 내용은 거의 후반 1시간 정도의 내용인 것 같거든요. 네. 신호비? 네. 영화가 한 2시간 반 정도 되죠. 네. 그래서 처음에 시놉시스는 호아크루즈의 협찬으로 해시태그 협찬으로 승선한 인플루언서 모델 커플 각양각색의 부자들과 휴가를 즐기던 사이 뜻밖의 사건으로 배가 전복되고 8명만이 간신히 무인도에 도착한다. 할 줄 아는 거라곤 구조 대기뿐인 사람들. 이때 존재감을 드러내는 건 여기서 내가 캡틴입니다. 자, 내가 누구라고요?
여기까지가 스노비예요. 사실 이것만 봐서는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것만 보면 그냥 재난 영화인가? 재난 영화인가 싶기도 하고 네. 아니면 이렇게 그런 전형적인 영화 있잖아요. 그쵸, 뭐 그쵸. 비행기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구조를 기다리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 간에 뭐 정치 일어나고 막 누구를 살인을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추리 이런 거일 맞아요. 수도 있겠다 싶어서 되게 영화의 일부분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소개예요. 지금 네이버에 있는 거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류의 사실 소재들은 유럽에서 너무 많이 나왔었어요. 뭐 정말 옛날에 많아요. 파리 대왕, 뭐 12소년 포르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조금 처음에 영화가 시작했을 때 특이하다 느낀 거는 일단은 이 주인공의 어떤 남자 칼? 칼과 야야의 아야. 그 배에 타기 전에 그 개인적인 두 사람의 네. 관계. 두 사람의 레스토랑에서 관계. 데이트하고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부터 일단 보여주고 네. 그래서 사실 조금 영화가 뭔가 보여주려 하는 게 너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와 그리고 가난한 사람의 어떤 그 계급 상황에 그런- 따른 그거 계급. 내용이 사실은 배에 관련된 내용에서는 굉장히 많이 할애되어 있고 끝까지 그게 제일 많이 할애돼 있는데 둘의 이야기가 한 20분 정도 할애되는 네. 그 이야기가 또 이제 남자 여자 관계 얘기가 좀 많이 있는데 완전 물론 그거 젠더 이슈죠. 네, 그것도 사실 물론 어느 정도는 계급 다툼, 계급 갈등과도 약간 비슷한 이슈일 수도 있긴 한데 그렇죠. 그래도 조금 더 그 정확히 이 영화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그 갈등이랑은 조금 결이 달라서 거기에 더 집중해서 그냥 영화를 끌고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또 네. 칼이 그 러브보트 아, 뭐 그렇긴 하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도 젠더 이슈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남자 여자 처음에 나왔던 칼이랑 아야가 음. 그 뭔가 위아래의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역전되죠. 상황에서는 또 바뀌잖아요. 그래서 마냥 그런 부에 대한 계급 얘기도 아니고 조금 섞여 있는 네. 느낌이다. 그리고 그 약간 삼각형이 성평등이나 예를 들면 예. 뭐 그런 젠더 이슈와 관련된 것들을 되게 그거를 애매한 지점들 있잖아요. 이게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잘 뽑아낸 느낌이었어요. 그건 그래요. 네. 그 연애를 해보면은 한 번씩 느끼는 그런 애매한 상황들 있잖아요. 네. 그 네. 계산하는 이슈. 계산하는 이슈가 되게 크고 네. 그리고 이제 서로 뭔가 아쉬운 생각이 있는데 그거를 또 얘기하는 것도 되게 또 없어 보이고 맞아. 좀스러워 보인다. 그러고 나도 사실 이거 그냥 넘어가도 별 문제는 없고 그런 약간 별거 아니지만 좀 뭔가 마음속에 있는 서로 간의 그 불편함들 이거를 되게 싹 끄집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저는 좀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웃기죠. 예. 네, 실제로 많이 보기도 하고 겪기도 하고. 네. 저도 한때 정말 그 여자친구한테 돈을 정말 많이 써보는 사람으로서 네. 정말 많이 돈을 탕진하고 당신 뭐야? 그랬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데 헤어지고 나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돈들이 내가 왜 이걸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굳이 나한테 돈을 써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내가 좋아서. 거지. 내가 좋고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한 거긴 한데 약간 좀 더 오바해서 한 것도 있지. 그렇죠. 약간 분위기에 휩쓸리기도 하고. 그 문화적으로 내가 더 해줘야 된다. 그치. 남자가 뭔가 남자가 내야 좀 더 된다. 경제적으로 리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약간의 문화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데 그게 이제 서로 익숙해지면 당연시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저도 많이 느꼈는데 물론 이제 스칼렛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지만 뒷수습. 네, 그래서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찝어냈네. 그리고 저 그 엘리베이터 싸우는 씬이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그 돈을 거기 엘리베이터 사이에 껴넣는 거. 껴서 보이잖아요. 그거 너무 열심히 넣는 거야. 그리고 계속 This is not about money. This is not about money 이러면서 이제 아마 그게 굉장히 그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그 관객분들한테 이 영화가 좀 재밌을 걸? 너네 이거 생각보다 재밌어 할 걸? 이렇게 만들었던 어떤 미끼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앞부분이.
그리고 나는 그 미끼를 물었던 것이었고 물은 것이요. 네, 물었던 것이었고 저도 그 부분이 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그 부분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영화가 아쉽다. 이거를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가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약간 계급 갈등 관련된 이야기랑 살짝 섞어놨으면 좋겠는데 조금 덜 섞인 것 같은 느낌? 맞아. 그게 한 덩어리로 돼 있진 않았어. 네. 맞아. 네. 그리고 근데 뭐 굳이 이렇게 연결성을 따지자면 이제 이 둘도 사실은 갈등이 되게 특이한 갈등인 게 그냥 또 완전 일반적인 그 커플이 아니라 둘 다 모델이잖아요. 둘 다 모델이고 모델계에서는 거기서 나오지만 모델계에서는 실제로 그런지 몰라요. 남자 모델, 여자 모델보다 3분의 1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되게 일반적이지 않은 그 페이 구조잖아요. 네. 보통은 그게 모델계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사회에 있는 모든 직업들의 대부분은 남자가 보통 여자보다 더 많이 받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남자 여자 데이트를 할 때 물론 되게 전통적으로 그렇게 구조가 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남자가 보통 같은 연령대랑 만난다고 쳐도 결국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돈을 많이 버니까 원래 그리고 연애를 하다 보면은 더 돈이 많은 사람이 그리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더 주고 싶어 하는 게 약간 마음상 내고 그렇게 싶어 하는 게 되잖아요. 있죠. 예. 그게 더 뭔가 더 잘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하고 싶어지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구조를 그대로 다습하기에는 이 모델계 두 명이 페이 구조가 너무 다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는 나는 그러니까 뭔가 마음속에 계속 꽁기한 그런 게 있는 거지. 그게 있었던 거지. 왜냐면 난 얘보다 돈 덜 받는데 왜 나는 왜 데이트도 얘보다 더 돈을 많이 내야 되지? 왜 우리는 그런 전통적인 구조를 따라야만 하지? 왜 약간 이런 게 있는 거고. 근데 또 하필 여자친구가 그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지 않은 태도를 보여서 말은 고맙다고 해. 고마워. 바로 딱 빌 나오자마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꽁기꽁기해져가지고 이야기가 꺼내졌고 근데 저는 그래도 무조건 This is money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후반부에 나오는 계급 갈등이랑도 연결돼 있는 게 결국엔 이제 돈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사실 우리가 노예 제도는 아니잖아요. 네. 지금 다 평등해요. 네. 모두가 우리 이퀄하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에 평등하지 않은 이유는 돈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생선 때문이기도 하고요. 네? 생선. 네, 생선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평등하지만 결국 돈 때문에 거의 노예같이 이 사람 밑에서 일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불합리한 거를 요구해도 웃으면서 그거를 대응해줘야 되고 거절할 수 없고 그게 이제 사실은 노예제도인 거고 그렇죠. 이것도 이제 사랑과 연애에 대입하면은 사랑이 어떻게 보면 돈인 거죠. 사랑이 돈이다. 더 사랑하는 쪽이 더 많이 낸다. 더 많이 권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쪽에서 남녀 관계에서도 후반부에 이제 남자애가 이제 다른 여자한테 이제 성적으로 이제 봉사를 하는 관계가 되잖아요. 봉사는 아니죠. 산다고 합시다. 생선을 산다고 합시다. 왜 성적으로 교환하고 있잖아요. 프레즈스틱과 원래는 자기 여자친구랑만 교환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어떻게 보면 약간 질투?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질투를 할 수밖에 없죠. 할 수 없죠. 나의 전유물이었던 그쵸. 사람. 네, 내 거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이제 봉사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역학관계가 바뀐 거죠. 빡치는 부분이죠. 네. 바뀐 거죠. 나만 좋아해 줘야 되는데 나보다 다른 사람 더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지만 네. 과자는 너무 맛있고. 그렇죠. 정말 맛있게 먹더라. 정말 맛있지. 사 먹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탄수화물 없는 식단을 먹다 보면은 사람이 그치. 돌죠. 돌지. 네. 그럴 때 탄수화물 하나씩 먹어주면 돌죠. 결국 탄수화물 예찬으로 끝났지만 영혼을 팔았지. 사랑은 돈이다. 우린 탄수화물의 노예지. 노예제도. 그러니까, 사랑이 돈과 같은 거죠. 사랑이 돈과 같다. 돈이 권력이듯이 사랑도 권력이다. 거래 수단이다. 거래 수단도 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 아무튼 그래서 이 영화는 정말 돈에 관련된 영화지 않을까. 중간에는 그런 부분도 나오잖아요. 그 선장이랑 그 러시아 부자. 그러니까 서로 그 이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맞아요. 그 선장은 공산주의인 것 같죠? 자본주의.
아니 선장이 선장이- 사회주의 아, 공산주의. 선장이 공산주의. 공산주의.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이 사회주의. 러시아 사람은 음. 아닌데 맞아. 미국 사람인 음. 것처럼 맞아. 나오는데 맞아. 그 사람이 오히려 공산주의고 맞아. 러시아 맞아. 사람이 자본주의. 자본주의로 나와서 결국 그 파트 2에서도 About Money에 맞아. 대해서 얘기하죠. 그리고 계속 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배가 침몰하기 전에 그 술이 잔뜩 취해서 전체 방송을 날릴 때 계속 그 경제와 관련된 얘기들 명언. 계속 하죠. 무슨 뭐 마르크스 어쩌고 막 이런 얘기하면서 전체 방송으로. 그런 얘기하고 그걸 듣는 사람은 다 토하고 있는데. 그리고 막 계속 똥물 먹고. 그러잖아요. 계속 그러잖아요. 괜찮아 이 배 내가 살 거니까. 맞아. 무슨 내가 배 그래 주인이니까. 배 침몰돼 뭐 내가 배 살 거니까 맞아, 먹잖아. 맞아. 약간 이런 거죠. 음. 진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맞는 그 금주의 뭐라 그러죠 그런 거를 황금주의? 황금주의 아 뭐 뭐냐 그게 진짜 엉망진짜. 물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음. 만능 금주의 진짜 금주해야겠다. 주의 금주해야 돼 우리. 만능 금주 우리 금주해야 돼. 저희가 첫 번째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술을 마신 먹어서. 상태로 지금 첫 번째 방송. 녹음을 저번 하고 주 있어서. 방송이요. 저번 주 방송. 이미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아, 그렇죠. 우리가 한 번에 모여가지고 2번 방송하는 거. 네. 지금 더덕은 눈이 반쯤 감겨 있고요. 저는 원래도 입도 한 반쪽. 4분의 1 정도 감기 네, 상태로 혀가 사는 살짝 사람인데 지금 마비돼가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사실 저의 그 네. 술 마셨을 때 저는 딴 네. 건 아니고 정말 졸려해요. 아, 너무너무 맞아요. 졸려해요. 그게 저의 그 술버릇이에요. 특징이. 네, 특징이에요. 근데 지금 실제로도 졸린 시간이에요. 11시 11분이니까. 11시인데요. 그러네요. 지금 좀 많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일찍 주무시네요. 네, 네. 원래 이 시간에 자진 않아요. 근데 음. 주말만 되면 그렇게 초저녁부터 졸리더라고요. 아. 그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주말만 되면 초저녁부터 졸려요. 왜요? 아마도 원래 억울한데요? 저는 그렇게 자고 싶었는데 음. 회사에서 못 자가지고 회사 다니면서 평일에 못 자가지고 낮잠은 안 주무세요? 네. 근데 오늘은 조금 자고 오긴 했어요. 그 오늘 운동을 낮잠 하셔가지고. 네. 주말 낮잠 개꿀잠인데. 주말에 저도 낮잠 잘못 낮잠 자는 잘 타입이에요. 시간에 아. 밖에 나가서 보통 뭐 하고 있죠 저는. 저도 낮잠을 잘 못 자긴 하는데 진짜 잘 때는 너무 끝내주게 맛있게 자. 자요. 아 진짜요? 전 낮잠 자면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악몽 꿔요. 맞아요. 그리고 꿈을 항상 개꿈을 뭔가 꿔가지고. 아무튼 낮잠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안 잘 수만 있다면 낮잠 안 자는 게 좋아요 저는. 보통 낮잠을 약간 강제적으로 졸려서 기절하듯이 자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낮잠은 자지 제가 막 의도해서 저도 그래요. 그래요? 네. 근데 꿀잠 자신다고. 그러니까 한 너무 번 졸려서 자면. 막 잠이 쏟아지잖아요. 네. 그냥 그렇게 자요. 낮잠을. 그 일어났을 때 밥 개운해요? 먹고 막 당 쫙 올라오면 졸리잖아요. 네. 그때 그냥 자요. 주말. 그러면 이제 결국 그 낮잠 좋아하는 사람 같은데. 낮잠을 싫어하진 않는데 아. 제가 낮잠을 잘 안 자는 이유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아. 그 시간에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 그냥 미루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시간이 너무 아까워. 잠은 아침잠이 제일 맛있습니다. 맞아요. 아유 너무 최고입니다. 맛있지. 아침에 회사 안 가고 잠자고 아침에 싶다. 저는 한 7시 8시쯤 한번 깼다가 한번 깼다가 다시 잠드는 그 느낌. 그거 좋죠. 그게 너무 좋지.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11시면 11시. 난리 나죠. 그러고 싶네요. 어. 어쨌든 슬픔을 네, 네, 내일 가능하시잖아요. 내일 저 또 약속 바쁜 있어요. 일정이 있어서. 저에게 일정이 없는 주말은 거의 없습니다. 아이고 열심히 사십니다. 그래가지고 영화를 보는데 진짜 영화가 너무 더러워. 중간에 파트 2가 너무 더러웠죠. 네. 그러니까 파티를 하는데 배에서 선상 파티를 해요. 고급 크루즈에서 하죠. 네. 그래서 이 커플들은 특히 이 야야가 모델 중에서도 좀 잘 나가는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어서 이 크루즈의 협찬으로 들어와서 이제 거기 있는 것들을 이용하면서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돈 주고 왔으니까 이 사람들 네. 다 부자야. 근데 얘네 빼고 다 부자지. 얘네 빼고 다 부자인데 선장이 약간 좀 처음부터 약간 이슈가 있는 게 느껴지긴 했거든요. 계속 그 승무원이 나오라고 해도 예. 안 나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나오고 계속 뭔가 술을 객실에서 막 마시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다 났는데
어쩔 수 없이 하루 정도는 그 현장이 주최하는 주최 만찬. 그런 만찬이 있어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하필 날짜를 잡은 게 기상이 안 좋은 기상이 아. 안 좋은 지역을 날.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음. 그런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빼고는 다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날을 또 골랐어. 그 그- 이유는 네. 이제 나중에 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선장이 어쨌든 그 만찬을 하게 되면은 거기 손님들하고 부자들하고 술을 같이 마셔줘야 돼. 그럼 계속 계속 걸고 그 상대해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싫은 것 같아요. 그 위선이. 네. 그래서 거기 메뉴도 시킬 때 보면 자기는 햄버거랑 감자튀김 시키잖아요. 맞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 고급 요리 그러네, 나올 그러네. 때. 네. 그래서 자기는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근데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 그 막 배가 엄청 흔들려서 멀미나게 만들어서 끝내려고 했던 거죠. 너무 최악이다 진짜 근데. 진짜 그 정도면은 직업의식이 그렇게 없으면은 그러니까. 그냥 그만두고 그냥 하지 말지. 하지 말지. 누가 억지로 시키는 것도 아니고. 술이나 마시지. 맞아. 돈은 돈대로 받으면서 제일 최악의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진짜로. 그러니까 되게 네. 별로죠. 저는 그 삼각형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이거를 전복시키거나 정말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렇지. 그냥 그 체제 안에서 수능을 하든가 아니면 싸우든가. 싸우고 뭐 어디 진짜 쿠바로 날아가든가 뭐 그래야 된다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 중국으로 가든가. 네, 그 안에서 누릴 건 다 누리면서 또 일은 일대로 안 하는 사람이 더 싫은 것 같아요. 그런 네. 것도 있어요. 맞아.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했으니까 유럽 국가들 중에 파업 많이 하는 국가들 있잖아요. 네. 프랑스. 그런 나라들도 생각나고. 그쵸. 네. 그러니까 말로만 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직업을 못 구해서 아니면 그런 직업에 들어갈 만큼의 그 상황이나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더 간절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그 자리 주고 본인은 그냥 나가시는 게 그런 거 되게 회사에서도 가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 있죠. 물론 월급은 저도 있는 대로 받으면서. 저도 회사 고용주 입장은 절대 아니거든요. 고용주를 막 지지하거나 뭐 그렇진 않는데 그래도 그냥 자기 할 일은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그렇죠. 열심히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할 일만 해라. 할 기본은 일만 해야지. 역할만 해라. 기본은 해라. 어, 근데 이거는 기본을 안 하니까. 기본은 안 한 거지. 물론 이게 코미디 영화라서 그렇지, 뭐 과장된 건 과장된 있지만. 캐릭터인 건 알지만 그냥 좀 짜증났어요 사실. 근데 그 역할을 맡은 배우가 또 우디 해럴슨이잖아. 아 너무 연기를 잘해. 그런 역에 딱입니다. 너무 맞아요. 찰떡이야. 네. 진짜. 왜 안 나오나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맞아. 우디 해럴슨이 제일 유명한 사람이어가지고 제일 앞에 있어가지고 왜 우디 해럴슨은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했는데 이유가 있었어. 선장일 줄 알았어. 그치. 계속 안 나중에 나오는 알았지. 캐릭터였으니까. 네. 그래서 선장이 그래서 이제 만찬을 차리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먹다가 엄청난 그 진동 때문에 멀미가 와가지고 막 토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토 파티가 일어나. 진짜 한 영화를 보면서 더러워. 그렇게 토가 많이 나온 영화 진짜 처음 봤어. 진짜. 아, 아니 우리 저번에 봤던 그 뭐였죠? 바빌론이 아닌가? 바빌론. 바빌론? 바빌론. 그것도 상당히 더럽잖아요. 아, 그쵸. 그것도 그것도 한 그것도 역할 더러운 했는데. 편이죠. 더러운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그것도 토도 비하면 많이 나와요. 맞아요. 네, 근데 이 영화처럼 이렇게 집중적으로 리얼하고 리얼하게 그리고 토만 나온 거 아닌 거 알죠? 똥물도 막 나오고. 완전 똥물. 토하면서 그 밑에서도 나오는 장면 나온 거 봤어요? 네네네네네. 그래서 약간 진짜 무슨 보는 동안에 내가 장염 걸린 기분이었어. 장염 걸리면 위아래로 나오잖아요. 그때 심각하게 장염 걸리면. 일부러 그렇게 더럽게 연출했겠죠. 그렇겠죠. 왜냐면 그런 그 감독 자체도 이 파티가 너무 싫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풍자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전 근데 그거 되게 과하다 생각했어요. 일부러 과하게 연출하는 거죠. 아무튼 보기 불편했어요. 맞아. 그러니까 너무 통쾌하지 않았어. 별로. 네. 아, 그러니까 염증이 나는 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류의 사람들한테. 근데 막 그거를 진짜 그러니까 너무 싫어 이게 아니라 싫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발작적으로 진짜 싫어하는. 발작적으로 행동하는 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맞아. 네. 그러니까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보다도 그걸 싫다고 난리치는 사람이 더 싫어지는. 감동이 네. 싫다는 뜻이죠. 네. 그 너무 오바스럽게 하는 거. 맞아요. 이 영화가 되게 기생충이랑 많이 비교가 됐대요. 네. 저는 그랬을 왜 것 같아요. 기생충이랑 이 영화가 비교는 됐지만 기생충이 더 우위라고 생각하는 게 영화적으로 굳이 따지자면 세련됐어요. 정말 세련됐어. 그리고 막 진짜
이 영화의 어떤 표현, 이 영화가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염증, 그런 사람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계급에 관련된 내용, 이거가 너무 1차원적이야.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비현실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근데 현실하고 똑같이 만들면서 그 안에 다 집어넣는 게 저는 멋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데리고 가는 게 진짜 섬으로까지 굳이 데리고 가야지만 이런 어떤 영화적으로 이게 색다른 그나마 색다른 어떤 전환이 돼가지고 근데 이런 구조의 영화가 또 있대요. 옛날부터 있었대요, 몇 개. 그래서 그런 고전 영화들을 이 영화 감독이 좀 보면서 영향을 받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약간 그런 감독들이 있잖아요. 타란티노도 그런 식으로 하고. 타란티노도 네. 그냥 피를 튀기지 않죠. 피를 확 튀기죠, 아주. 그러니까 1부, 2부, 3부 뭐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파트를. 그리고 전혀 다른 내용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마지막으로 옴니버스 느낌으로 만들고 그런 것들은 뭐 비슷한 형식이라고 봐요. 근데 헤르미온은 아직도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끊겼었는데 또 네. 갑자기 또 시작. 네. 원래 안타깝네. 애기랑 그런 걸까요? 슬픔의 삼각형이 상당히 깊은 네. 펴지지 골이 않는 깊네요. 슬픔을 정말 골이 깊네요. 눈물의 삼각형, 네. 오각형, 육각형.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지금 정확히 얘기는 안 했는데 네. 네. 그래서 섬에 이제 그 배가 침몰해서 조난을 당하는데 이제 거기서 나왔던 몇몇 인물들이 살아남았어요. 그렇죠. 살아남아서 주요 인물들이 네. 8명. 자기들끼리 또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쨌든 막 물도 없고 뭐도 없고 이런데 갑자기 그 구명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네. 배에 남아있던 구명정이 섬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온 거예요. 네네. 그 안에 물도 있고 과자도 있고 먹을 네. 것도 꽤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기서 일했던 청소부 직원이 그걸 타고 온 거여가지고 타고 그 왔죠. 직원이 들어있었어. 근데 그 직원이 굉장히 생활 능력이 뛰어나. 그 생존 능력이 네, 거의 생존 김병만급이죠. 거의 그 누구죠? 베어 그릴스인가요? 네네네. 네. 그 아저씨 같이 막 혼자서 막 물속에 물고기 들어가서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고 불도 피고. 불도 피울 줄 알고 뭐 할 줄 아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남은 사람들은 다들 그 사람만 바라보고. 예, 다들 부자고 누가 뭘 해주던 삶에 익숙해져 있고 뭐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사실 불 피우는 방법은 잘 못하죠. 아, 어려워요. 예,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다 의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원래는 그 배에서 화장실 담당하던 청소부였는데 네. 제일 삼각형이 제일 아랫부분에 있었죠. 예, 갑자기 이 안에서 선장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장급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의 생존 능력 없이는 못 살아남으니까 네. 이 사람한테 의존하고 이 사람은 그거를 이용해서 이 사람 나머지 사람들을 좀 약간 수족처럼 부리고. 근데 그 선장이 되는 순간이 되게 웃겼어요. 아 맞아요. 처음에 그 처음에는- 음식을 요리를 네. 하다가 예. 음식 이제 하나씩 1인당 하나씩 나눠주고 남은 거를 자기가 먹으려고 하니까 그 마지막에 타고 있던 승무원이 그거 왜 네가 다 먹냐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네가 여기서 제일 낮은 계급인데 음. 왜 네가 그걸 왜 먹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얘기를 하죠. 내가 잡았고 내가 요리를 했고 내가 불 폈는데 내가 더 많이 먹는 게 당연하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또 거기서 이제 배 속에서의 배 위에서의 계급을 생각하면서 네가 그러면 안 된다. 너는 직원이고 이 사람들은 손님이고 했는데 이제 그 직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배가 지금 여기 어딨냐. 배 어디 있어? 배 어디 있는데? 그러면서 남은 음식을 주면서 내가 누구? 나 선장. 내가 누구? 하면서 모든 교육을 사람들이 시키죠. 그 음식에 굴복을 해버려. 맞아. 그 부분은 정말 연출이 좋았어. 그런 건 재밌었어요. 너무 바로 굴복하던데.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 구조로 들어가는 거지. 그 맞아요. 삼각형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서 삭삭삭 움직이더라고요. 그렇지. 사람들이. 그리고 그냥 만족하고 살아요. 그 상황을. 사실 그게 사회인 네. 거죠. 그러니까 진짜 네.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사회 안에서 살려고 하면은 음. 삼각형에 들어가는 거고 들어갈 수밖에 아니면 없죠. 그냥 사회에 나가서 그냥 야인으로 뭐 사는 점이나 야인으로 뭐 이제 선으로 사는 거지. 혼자서 사는 거죠. 예. 그러면서 자연인에 나오는 거죠. 그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네, 않고 생선 대가리 그 카레 먹고 아, 돌탕 먹고. 돌탕 먹고 돌국 돌국 미치겠다. 돌 빨아먹고. 네.
근데 뭐 저는 뭐 양쪽 다 네. 자기의 그 선택인 거고 네. 물론 이제 그거 뭐 제가 저 몰라요. 제가 삼각형이 어느 쪽에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삼각형에 아까 제가 그 얘기도 하긴 했는데 삼각형에 진짜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이제 후반부에도 나오지만 그렇게 살고 있다가 알고 보니까 이 섬이 그냥 리조트의 일부였잖아요. 어떤 그렇죠. 큰 리조트의 보통 이렇게 큰 네. 리조트 같은 경우는 좀만 걸어가니까 섬 네. 전체가 리조트인 경우가 있으니까. 리조트였어. 네. 그래서 너무 어이없었어 근데 어떻게 그런 리조트인데 그렇게 직원이 없어요? 며칠 넘게 살았는데 돌아다니는 직원 보통 리조트 배 한 대도 안 지나가. 네, 보통 리조트면은 그런데 지나다니는 왜 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캐디카 직원들 같은 게 있죠. 타가지고 이렇게 되게 돌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 번쯤 발견할 만도 한데. 그리고 너무 자연적이야. 네. 너무 개발이 안 돼 있어. 맞아요. 거의 돌산. 지낸 기간으로 따지면 최소 10일 이상이거든요. 네. 근데도 그렇게 예. 그래서 리조트라는 거 알고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중간을 제가 생략해 버렸는데 제일 중요한 얘기를 안 했네요. 네. 제일 좋아하시는 부분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계급에서 막 꼭대기가 된 그 청소부 매니저 아줌마가 이 계급 안에서 이 그룹 안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애인 이 주인공 남자 아까 처음에 칼. 나왔던 칼. 칼을 자기 잠자리에 부르죠. 네, 잠자리를 부르고 이제 어떻게 보면 기품조로 기쁨으로. 부려먹고 있어요. 대신 그리고 음식을 프레첼을 줘요. 줘요. 프레첼. 프레첼 스틱을 네. 한 봉지 주는데 네. 그걸 자기 원래 여자친구한테 갖다 주는데 네. 그거에 왜 줬는지를 알고 있어요 여자친구는. 근데, 알죠. 너무 잘 알죠. 근데 그걸 너무 맛있게 먹어. 근데 남자친구가 거기 가는 건 너무 싫어. 음. 그렇다고 못 가게 할 수는 없어. 왜냐면 프레첼 스틱이 너무 맛있기 때문에. 그리고 프레첼 스틱만이 아니라 이 여자 어떻게 보면은 대장 네. 이 여자한테 밑보이면 사실은 안 되니까. 그 전반적인 생활 새로운 자체가 대장이니까. 다르잖아요. 맞아. 네. 권력을 갖고 있는 에비게일. 사람이니까. 뭐 프레첼 스틱뿐만 아니라 뭐 고기면 뭐 밥 이런 것도 안 줄 거고 잠도 그 전에는 바깥에서 불침번 사면서 그 되게 춥게 자야 되는데. 춥게 자야 되고 불 지켜야 되는데 구명정에서 자면은 따뜻한 데서 잘 수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 구명정 안이 거의 무슨 침실처럼 맞아요. 잘 되게 꾸며놨- 너무 되게 좋아요. 쾌적하게 잘 되었지. 꾸며놨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그걸 누리다가 이제 이 여자 두 명이 그러니까 아야랑 아비게일이 여기가 리조트라는 걸 발견을 해버려요. 같이 그러니까 산을 처음에 좀 탐험하고 싶다 해가지고 아야가 원래 혼자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비게일이 같이 가겠다고 해요. 그때도 약간 긴장을 했지. 무슨 사단이 나겠구나. 쟤는 가만두지 않겠고. 그래서 둘이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게 아닌가 했는데 어쨌든 산을 올라가서 내려가는 과정에서 뭔가를 발견을 했고 아야가 뭔가 발견을 했고 그것이 이제 리조트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였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만약에 리조트라는 걸 알게 되면은 지금 아비게일이 새로 만든 내가 꼭대기인 아비게일이 꼭대기인 삼각형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다시 리조트에 가면 나는 다시 청소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은 계속 미적미적 되죠. 인을 안 하고. 그때 연기 너무 잘한 것 같아. 그 갑자기 순간을 만끽하고 싶어. 갑자기 쉬하고 싶어. 막 이런 식으로. 그 뭐라고 하지? 내면 갈등이 엄청 느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나 여기까지구나. 이런 게. 결국 그리고 끝났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시를 하면서 그 아야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가 여전히 꼭지점으로 남아야겠다. 꼭대기로 남아야겠다 생각하면서 돌을 가지고 아야를 죽이러 가는 순간 이제 아야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지 않는 상황에서 제안을 하죠. 아비게일 같이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네가 나의 비서로 일하고 어쩌고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요. 새로운 삼각형을 또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영화가 거기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야가 실제로 죽었는지 아니면은 아비게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는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칼이 뛰어가는 장면이에요. 그 두 여자한테. 아마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구하러 뛰어가는 것 같긴 해요. 그런 느낌이에요. 둘이 그렇죠. 가는 게 좀 약간 좀 미십쩍. 애초에 불안하죠. 거의 무슨 남자 주인공 두 명이서 싸우고 있고 여자 주인공이 뛰어가는 것 같은 그런 구조로 가는데 근데 저는 잠깐 생각해요. 물론 아까도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내가 완전 밑바닥이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8명의 그룹에서 내가 꼭지점인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도 막 완벽한 사회도 아니고 내가 진짜 완벽한 사회야. 진짜 너무나 또 1000명 정도 있어. 아니 그리고 사람이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문명화가 잘 되어 있고 음. 너무 막 행복해. 그런 사회에서 꼭대기 되는 거야 나야 저쳐. 근데 이런 무슨 부족 사회 같은 데에서 8명은 부족 사회라고도 할 수도 없지 그쵸? 않아요? 예. 그리고 그 모양새가 그냥 문명이 없잖아요 지금. 그 영원할 수 핸드폰도 없는 없고. 커뮤니티예요. 예. 네. 만약에 아비게일이 늙어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사냥은 누가 해줄 거면 사냥은 물론 다른 애들도 배우면 되겠지만 남자들이니까 근데 너무 그 한정적인 세상에서 내가 꼭대기여야 될까라는 생각은 사실 들었어요. 근데 저는. 멀리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정말 음. 못 누리고 살다가 갑자기 막 젊은 섹시한 남자친구도 생겨. 그리고 뭐 내가 대장이 됐어 하면은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렇게 휩싸여가지고 그 순간에 즐거움에 휩싸여가지고 길게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하긴 저는 가끔 그래서 그런 생각 들어요. 왜 우리가 나는 솔로 보면서도 저게 안에 있으면 맞아. 뭐 어떻게 되나? 왜 사람들이 저렇게 맞아. 그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지라는 생각하고 뭐 솔직히 말해서 뭐 굳이 어디 들어가지 않아도 정치인들만 해도 왜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나? 아니면 저 사람이 권력을 얻어서 저렇게 획가닥 한 됐나? 건가? 아니면 우리가 저런 사람이 사실은 이런 밑바닥이 있었는데 그동안 못 본 걸까? 뭐 이런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되게 있잖아요. 많죠. 되게 많이 있어 왔고 그래서 정말 진짜 이 권력이라는 게 무서운 권력과 건가? 돈. 맛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아요. 아... 저도 뭐 제대로 된 그런 꼭대기 권력을 맛본 적은 없어가지고 모르겠으나. 그러게요. 네. 그 두 개 중에 한 개라도 어떻게 맛을 보면 좋겠는데. 제발 한 방울도 맛이 못 봐가지고. 맛 좀 보게 해주십시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꼭대기와 돈을. 그래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음악 좀 좋지 않았어요? 막 뛰어갈 때 그 음악 되게 신박하던데. 같은 뭔가 특이한 음악이 흘리긴 했는데 네, 역시 스웨덴 음악 같은 맞아요. 그런 스웨덴 감독이 스웨덴 사람들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약간 이케아스럽고요. 자꾸 아까 감독 이름이 이케아 같다고. 루벤 이케아라고. 감독 이름이 실제로 약간 그 이케아 매장 가면 있는 제품명 같아요. 그렇죠. 정확히 뭐냐면요. 루벤 웨스툴룬드. 웨스툴룬드. 뭔가 룬드 많거든. 의자 이름 같은. 책상 이름. 룬드가 되게 많거든. 그 이케아 가면. 이 감독님이 칸느 영화제 그 황금종려상 작품이 2개예요. 이관왕이 아니라 2번 받은 거잖아요. 네. 대단한 사람. 대단하네요. 한 번 받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돈이랑은 연이 없나 보다. 별로 흥행이 안 안 돼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권력의 꼭대기 한번 있었네요, 이 사람은. 영화제 꼭대기는 한번 간 사람이. 그래도 어디 가서 대접은 받겠네요, 그죠? 로튼 토마토도 높진 않아요. 로튼 토마토 72%. 신선도 72%. 여기 나무 이케아 이렇게 나오네. 스웨덴의 영화 감독이고 백인 선진 국가의 위선을 풍자하는 블랙 코미디를 주로 찍는 감독이다. 이렇게 나오네. 본인도 백인이면서. 파워 백인 같이 생겼던데. 파워 백인 남자. 근데 참 그건 있는 것 같아. 요즘에 그 국제 정세도 그렇고 점점 이제 좀 많이 경험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이런 선진국이나 서구 이런 잘 나가는 국가들의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이나 굉장히 그 위선적이다. 물론 그 사람들은 지킬 게 많고 잃을 게 많아서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좀 이렇게 많은 위선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위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가진 게 없으면 지킬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자유다. 근데 진짜 이번에 왜 이스라엘이랑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도 그렇고 그쵸.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뭐 미국이 전쟁 일으키고 막 이런 것도
사실 원하는 건 따로 있는데 음. 명분을 막 딴 걸 다 찾아서 이렇게 전쟁을 하고 그렇잖아요. 여기 영화에서 네. 나오잖아요. 니국 니들이 무기 팔아가지고 맞아. 그리고 다른 나라들한테 적당한 독재자들, 니들이 이렇게 부려먹을 수 있는 독재자들을 앉혀놓은 다음에 네. 걔네들이 그 안에서 내전을 일으킨다든지 내분이 일어나면은 걔네들한테 무기 무기 팔아서. 팔아먹고 장사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막 가족을 잃고 뭐 그런 상황을 너네들은 겪어보기라도 했냐 뭐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물론 그거는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선장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서 좀 공허하게 들리긴 하는데 어쨌든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게 그러니까 전 세계 전쟁이 없으면 미국은 네. 되게 힘을 잃을 것 같아요. 그쵸? 사실은 네. 그 여기서도 나오지만 파워 게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얻는 힘들이 있죠. 누군가는 얻는 힘이 있죠. 네. 영화가 뭐 나름 흥미로웠어요. 사실 막 제가 여러 가지로 좀 비판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영화 자체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재밌었어. 보는 동안에 너무 좋았어. 지루하다는 생각 안 들었고 2시간 반짜리 러닝타임 치고는 오히려 되게 흡입력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스피드감이 좀 있었고. 네. 그리고 지루한 그런 내용이 별로 없었죠. 그죠? 맞아요. 되게 계속 뭔가 어떤 그 자극적인 되게 상황. 자극적인 상황 그리고 재미있는 어떤 그 발제라고 해야 되나요? 네. 재미있는 이슈가 있잖아요. 모두가 함께 이렇게 생각해볼 만한 되게 민감한 이슈들. 뭐 앞부분에서 얘기한다면은 그 여자친구 페이하는 것. 커플 간에 누가 데이트 비용 지불하는 거냐. 근데 난 정말 신기해. 이게 한국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맞아, 그거는 맞아, 전 세계 맞아. 문제죠. 네. 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더 내고 싶은 사람 내고. 적당히 그냥 이번에 뭐 얻어먹었으면 다음에 또 내가 내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뭐 밥을 샀어 그러면 내가 커피 내고 저는 그냥 좀 그런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막 뭐 소개팅을 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은 그런 타입은 조금 불편해요. 막 37,740원 나한테 보내주세요. 막 이렇게 n분의 1 하는 건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막 10원 단위까지 하는 건 남녀 좀, 사이에. 네, 그건 아직은 좀 불편해. 그냥 남녀 사이고 뭐고 그냥 그치. 누구랑 그냥 소개팅이라는 하든. 자리의 특성상. 근데 친구들이랑 그렇게 잘 나누지 않지 않아요? 친구들이랑 잘 나누잖아요. 그쵸. 그냥 카카오톡 페이로 네. 뭐 나누면은. 근데 친한 친구랑은 오히려 그게 편한데 네. 좀 약간 애매하거나 좀 애매한 남녀 사람이죠. 사이거나 그럼 소개팅은 좀 애매한 애매하지.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저는 적당히 뭐 제가 밥을 사면 뭐 그 사람이 커피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뭐 반대로 할 때도 있고 그런 편이거든요. 맞아요. 밥은 거기서 나오잖아요. 여자친구가 너 와인 3잔 마셨더라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 너가 더 많이 먹었잖아 이거잖아요. 점점 그런 건 구질구질해. 좀 있어.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 있어. 이게 그 한두 번 만나는 일회성 만남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친구들도 사실 지속적이죠. 자주 만나더라도 보통은 친구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안 만나니까 한 번 더 많이 만나는 거지. 근데 이제 여자친구 남자친구랑은 되게 자주 만났는데 매번 그거를 이제 너 두 그릇 먹었으니까 너 3만 원, 나는 한 그릇 먹었으니까 15,000원 이렇게는 쉽지 않으니까 그쵸. 솔직히 그런 관계일수록 되게 예민하지만 또 너무 그렇게 파고들고 계산기 두들기다 보면은 좀 심각하게 그렇지. 넘어가기 때문에 저도 그걸 이렇게 로맨틱하지가 않아. 그쵸. 네. 그러니까 좀 그 받는 사람, 그러니까 베푸는 사람이 배려를 많이 해줘야 돼요. 이 사람이 불편해할 수도 있다라고 그럼. 생각을 해가지고 적당히 이번에 네가 사 이렇게 분위기 조성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관계가 이제 이어지지.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사실 로맨틱이라는 말에 지금 방금 꽂혔는데 로맨스라는 것 그리고 연애라는 것 자체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사귐의 형식 자체도 사실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전에는 생긴 지 얼마 안 됐나요? 그 개념 자체는 몇백 년 안 됐어요. 그러네. 네, 연애라는 개념은 몇백 년 안 됐어요. 그 전에는 대부분 다 정략 결혼을 하고 그러네. 대신 이제 서양의 예를 들게요. 서양의 예를 들면은 정략 결혼을 하고 부부 간에서 애를 낳고 귀족이나 왕족의 예시를 들자면은 서로 따로 애인을 따로 가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왕은 왕대로, 선진국이네. 부인은 부인대로.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사이에서 생긴 애들은 대신 그 정신의식이 아니죠. 혼외자고
오직 그 사이에 생긴 둘 사이에서 생긴 자식만 음. 이제 뭐 법적으로 왕위를 그런 계승할 왕이라든지 수 있어요. 네, 상속받고. 귀족저위를 계승할 수 있었고 그래서 부부가 물론 사랑하는 관계인 경우도 많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관계인 경우도 되게 많았다. 조선 시대에도 조선시대도 그렇죠. 그랬잖아요. 네, 네. 첩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음. 뭐 대신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이제 일방적으로 남자만 첩을 가질 수 있었고 여자는 이제 애인이 없었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지금의 현대식 스타일의 로맨스와 이제 연애는 생긴 지가 공식화된 지가 찰나적으로 이제 뭐 보자면은 거의 한 200년 정도 된 거니까 물론 몰라요. 길게 잡아 200이네. 평민들은 다른 식으로 연애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모르죠. 어떻게 연애했는지 정확히는. 인덴 볼켄 얘기했어요. 인덴볼켄 아니 얘기 안 했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왜냐면 독일어 전공자니까. 아 아니 그거야 뭐 거기서 뜻이 나오는데 네. 왜 하필 인덴볼켄을 그렇게 그건 했대요? 모르겠어요. 아, 그건 몰라요. 네. 의미 없는 뜻인 네, 거예요. 그냥 인덴볼켄 계속 얘기하니까 너무 나중에는 네. 처음엔 안 됐다 이랬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그냥 이거 자체도 사실은 어찌 보면은 사회화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 같다. 그것도 약간 어찌 보면 좀 재밌다. 이거를 이 연애 상황 데이트라는 건 연애랑 데이트라는 이 과정 그리고 그 어떤 로맨스 그러니까 뭐 남자가 구애하면 여자가 받아주고 둘이 뭐 이렇게 사귀고 이거가 꼭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될까? 근데 그건 되게 동물적인 것 같아요. 저 동물 사회를 보면은 항상 수컷이 암컷한테 이렇게 구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 90%가. 일부는 암컷이 하는 것도 있는데 주로 수컷이 그렇죠. 한단 말이에요. 동물의 그래서 세계가 그렇죠. 그게 저는 본능적인 것이 아닌가. 소율은 거의 그게 그런 근데 것 같아요. 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면은 암컷은 애를 품을 수 한 있는 번의 거니까. 기회밖에 없고 음. 수컷은 여러 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수컷이 최대한 자기의 그런 유전자를 모습을 보여주고 퍼뜨리려고. 우수한 유전자를 보여주고 과시할 수밖에 없고 암컷은 신중하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긴 영화 안에서도 물론 약간 변명같이 들리긴 했지만 그 야야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유사 임신했을 때 임신했으면은 내가 돈을 못 벌 텐데 내가 돈을 벌지 않아도 먹고 살려면은 나한테 좀 괜찮은 더, 남자랑 결국에 결혼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는 그걸 이 사람이 나한테 내가 돈을 못 버는 상황일 때도 나를 얼마나 돌봐줄 수 돌봐줄 수 있는지를 평가하려는 차원에서 그치. 이렇게 나는 데이트를 한다. 하지만 근데 그는 그거는 약간의 네. 그 명분이고 그 상황에서는 네. 변명이긴 네, 했지만 변명이 했지만 이제 근데 나는 그때도 맞는 말이네 이런 그럴싸한데. 근데 네.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전적으로 아까 그 틀린 건 얘기했던 아니라니까요. 본능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 방식일 수도 있어요. 습성일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네. 여자는 많이 꾸미고 막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슬픔의 삼각형이라는 게 되게 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은 뭐 출산을 할 때 그 나중에 이제 아기가 크고 이런 육아가 관련된 그런 모든 비용과 그런 것들 국가에서 다 해결을 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유전자를 선택해서 아이를 선택할 수 있고 막 그런 시대가 온다면 그런 게 없어질 수도 있겠죠. 남자가 그렇죠. 별 필요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아예 남자 연애도 여자가 할 필요가 없는 연애를 안 하고 그러니까 연애는 다른 사람이랑 하는 거지.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귀족 사회처럼 연애는 다른 사람이랑 하는데 나랑 비슷한 계급의 사람 중에서 외모적으로나 뭔가 이렇게 그 겉 모습적으로 서로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매칭을 순수하게 시켜주는 그냥 거지. 쾌락을 위해서 만나는 거네. 아니 매칭을 시켜주고 둘이서 이제 난자 정자를 교환을 해. 채집해가지고 애를 가지고 애는 이제 애대로 그냥 어디 잘 인공 키워지고. 자궁 같은 데서 키우게 하고 그냥 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태어난 애는 국가 소속이네. 그쵸.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무빙의 완벽한 국정원 공산주의지. 같은. 완벽한 완벽한 공산주의지. 공산주의네. 그게 이제 부모가 없지. 애기는 원래 그 공산주의도 옛날에 보면은 유치원 같은 데나 보육원 같은 그쵸. 데에서 애기들 다 데리고 가서 한꺼번에 키웠어. 왜냐면은 부모 자식 간의 정이 생기면은 이게 이제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 맞아. 애를 더 잘 키우고 싶고. 근데 그러면 안 되니까. 아버지 수령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맞아. 네. 그리고 그게 맞는 말인 게 킨더가튼이라는 유치원의 그 어린이집 그 뜻이 어쨌든 독일어잖아요. 네. 그 독일
그 당시 그 국가관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전체주의 국가관에서.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최초로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게 독일. 네. 이라는 뻥을 한번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야. 그럴싸한. 너 진짜 일리가 있을 있겠어. 수도 있어요. 뭐 안 아, 알아봤지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 갑자기 들어서. 네. 그래서 정말 그런 사회가 생긴다면은 또 다른 스타일의 삶이 구축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또 이제 왜냐면 그 전에 200년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200년을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궁금하네요. 네. 어떻게 될지. 인간이 뭐 네. 연애를 하다 보면은 이제 뭔가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사회가 방금 도덕님이 말씀하신 사회가 오면은 애를 개인적으로 사유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 그게 그쵸. 궁금해요. 근데 확실히 인간이 번식욕은 확실히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것도 왜 본능이어가지고. 지금 번식욕이 다들 약간 박탈당한 상태인 사람처럼 다들 애를 안 낳거나 아니면 결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애를 낳으면 분명히 되게 애기들 좀 좋아해. 애를 낳으면 되게 뭐라고 하지? 바보 같다라고 또 표현을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하고. 그러니까 뭐 저소득층이고 교육을 덜 받은 사람일수록 아기를 많이 낳는다. 아 맞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니 근데 오히려 또 반대로 엄청 잘 사는 사람일수록 또 애를 엄청 많이 낳기도 해요. 그렇긴 하죠. 그거는 팩트인데 일론 머스크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게 좀 이제 그래. 약간 그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자랑인 거지. 난 이만큼 애들 많이 있어도 다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멋있다. 그런 자랑인 거고. 저 일론 머스크가 한국의 출산율을 그렇게 걱정하셨다고. 아 실제로. 아니 자기 주가나 걱정하라. 지금 내가 죽겠구만. 수류탄도 얘기했어요. 아니요, 저희들 영화적 장면들은 거의 얘기 아 안 지금 했어요. 딴 얘기만 계속 하는 거야. 네. 딴 그 얘기 아니고 영화에서 영화에 이제 그런 파생된 얘기. 파생된 이야기 계속 하는 아, 거예요. 수류탄 장면이 너무 웃겼어가지고 적어놨습니다. 아스르다. 자, 이거 우리 제품 아니야? 이랬는데 빵 터진 장면. 근데 전쟁 얘기는 했어요. 음. 이스라엘 하마스 얘기하면서 아 이제 이스라엘 하면서 오 많은 주제를 커버할 수 있구나 이 영화가 진짜 재밌었어요 저는. 좋아할 것 같았어요. 약간 돈룩업 느낌도 나고 굉장히 직설적이라서 조금 피곤하기도 했는데 근데 너무 웃겨가지고 깔깔거리고 웃었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생충이랑도 비교를 했어요. 기생충은 굉장히 은유적이고 그쵸. 굉장히 한국적으로 어떤 우화적으로 표현을 그쵸. 했다면은 이 영화는 너무 직설적이고 너무 1차적으로 표현해서 한편으로는 좀 비현실적이고 유치하면서 좀 그랬다. 깐네에서 상 받았잖아요. 네. 근데 점수가 그 역대 중에 제일 낮았대요. 상을 받으면서도 점수 호불호가 낮았다. 엄청 갈려가지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 받을 때도 막 우우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때 기생충 상 받는 분위기랑은 또 완전 달랐던 영화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보면은 영화제도 되게 운이 많이 따르는 게 경쟁작들이 좀 별로면은 쓰레기 말하는 건 아니었는데 쓸모없는 좀 별로면은 상대적으로 내가 좀 영화가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은 상 받을 수 있는 거고 막 경쟁작들이 막 운이 있어야죠. 기생충이나 막 다른 막 짱짱한 영화들이면은 헤어질 결심. 쉽지 않지. 헤어질 결심이 받았나? 그래서? 이 영화랑 붙었는데 안 됐죠. 이 영화가 받았어요. 진짜 그건 좀 근데 헤어질 결심이 좀 애매하긴 했어요. 영화가. 애매하지. 기생충보단 좀 그렇죠. 상을 전체적인 받기에는 주제의식이 그러니까 사회적인 내용을 담냐 안 담냐도 있는 것 같아요. 있죠. 특히 이런 데는 있을 수 있죠. 프랑스잖아요. 딱 좋아하는 주제죠. 계급. 정작 프랑스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았다고 개봉했을 때. 웃긴 놈들이 하여튼. 한국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 근데 그 이유도 난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너무 사실 이런 담론들은 굉장히 다룬 영화들이 많았고 다루되 되게 세련되게 다뤘으면은 좀 더 사람들이 좋아했을 것 같은데 좀 거칠게 다뤄가지고 예. 배 위에서 계급이 배가 무너지고 바뀌잖아요. 바뀌었잖아요. 완전 역변한 거 이런 것들도 되게 재밌긴 했지만 이제 1차원적이니까 어쨌든 캡틴 된 거 너무 재밌었어. 후반부에 야야를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그래 결론. 한번 추측해 볼까요? 야야를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그리고 그 뛰어가는 거는 뭐 때문에 뛰어간 걸까? 뛰어간 거는 그냥 구하러 간 거 야야 구하러 아닐까라고 간 그냥 거죠. 다들 생각하긴 했어요.
그거밖에 없지. 죽였을 것 같은데. 갑자기 똥이 마려워서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야야가 마지막에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살려줬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딱 제가 당신을 비서로 도와줄 수 쓴다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까지만 얘기했으면은 멈췄을 것 같은데. 내 비서로 비서 얘기를 하자마자 약간 안 되겠어 이랬을 것 같아. 산으로 오를 때부터 저기서 밀려나 죽이려나 음. 좀 그런 근데 느낌이 있었어. 그쵸. 근데 리조트를 발견하는 순간 조금 머리를 굴려 보면 언젠가는 발견이 된다는 거거든. 언젠가는 구조가 되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냥 순응하고 그냥 그동안 너무 그래서 미안했다. 너무 그래서 미안. 잘 화해하고 칼하고도 좋은 자리에서 그냥 직장 음. 얻어서. 근데 사실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 다 유명해지지 않을까? 그렇겠죠. 일단 뭐 책만 하나 써도 그러니까. 토크쇼만 나가도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 사고 자체가 타이타닉 뭐 제2의 타이타닉 이래가지고 난리가 날 듯. 아 그렇지. 호화 유람선. 호화 유람선에 사람들이 죽었다. 나 그 선장 조금 짜증나는데 빨리 좀 나오지. 막 뭐 하고 있었을까? 너무 술 생각하고. 먹고 막 그러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과정은 거의 안 보여주고 그냥 뚝 끊기고 음. 몇 시간 뒤가 돼버렸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죽었고. 그다 후반부에 그 러시아 부인 그 토하던 분. 네, 몸이 떠밀려 왔는데 남편이 반지 빼는 반지랑 목걸이 빼면서 나는 그거를 그 캡틴한테 줄 줄 알았어요. 그러려고 뺏은 걸 수도 있어요. 줄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시계 줬잖아요. 그래서 롤렉스 2개 차고 있잖아. 네. 그래서 진짜 간만에 이런 영화 본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간만에. 계속 예능 영화 많이 보다가. 잘 없죠 요새. 만약에 내가 캡틴이었으면 야야를 죽였을까. 아비게일이었으면? 네. 일단 캡틴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건 그래요. 네. 제가 뭐 불도 못 피고 생존 능력이 제일 아래쪽이어가지고 거의 인덴 볼펜 수준. 인덴 볼펜이죠.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맞아. 그건 확실해. 그 중에서 맞자면 인덴 볼펜이야. 거의 인덴 볼펜 수준.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진짜 웃겨. 인덴 볼켄 남편도 죽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쵸. 남편 이름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름 남편 이름도 부르잖아요. 그쵸. 네. 근데 뭐 이렇게 아줌마 프레첼 먹고 안 먹은 척하는 거 너무 웃기잖아. 나도 달라고. 서가지 나도 달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연기 잘하시더라고. 인덴 볼펜. 진짜. 나인 인덴 무슨 볼켄 뜻이죠? 구름 속에서. 이게 그러니까 진짜 그런 거죠. 언어 장애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그 한마디만이 그냥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거지. 팔도 이렇게 지금 안 되고 다리도 안 되는 것처럼. 그래요. 스칼렛님은 그 역할. 나는 왠지 그 당나귀가 한 번에 안 죽은 것처럼 야야가 한 번에 안 죽었을 것 같고 많이 칠 것 같다 생각했거든. 그 돌 들고 있는 장면이 당나귀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네. 그러네요. 근데 그까지는 안 나오더라고. 그 소리 엄청 지르면서 막. 근데 칼이 뛰어가잖아. 만약에 그 장면이면 한 번에 안 죽었으면 칼이 뛰어가서 다시 죽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야랑 같이 잘 살았고. 에비게일을 죽이고. 그렇지. 에비게일. 모르겠네. 에비게일이 딱 내리치는 순간에 딱 막을 칼이 맞고. 칼은 근데 왜 후반부 돼가지고 오피셜한 관계가 되길 원했을까요? 스윗보이. 자기가 좀 자기가 나쁜 놈 된 것 같으니까. 관계 삼각형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잖아. 그렇죠. 자기도 2인자 해먹고 싶은 느낌인 거지. 여기서 이렇게 계속 살 거면 애들 놀림받고 막 이렇게 사는 것보다 그냥 당당한 첩이 되리라. 당당한 첩이 되리라. 나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잖아. 초반부터 느꼈는데 걔는 좀 약간 이상해. 자격지심이야 처음에도. H&M 그다음 뭐였지? 발렌시아가. H&M 발렌시아가. 그 장면은 진짜 재밌었어요. 그 장면 진짜 웃겼어. 그래서 영화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서 정말 웃긴 게 보면서 느낀 거는 인터뷰한 사람이 제일 모델같이 생겼고 나머지 애들이 제일 모델 안 같이 생겼다는 생각했어. 맞아. 그냥 동네 꼬마애들 같았어. 맞아.
재밌는 얘기 많이 하신 건 제가 방송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음. 간만에 좋은 영화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대 안 했는데 이번에 하는 영화들 누구의 드라마 추천입니까? 다 지조. 아, 지조픽 괜찮아. 그래서 이 영화 보면서 또 드는 생각. 나는 솔로 진짜 편집해서 황금종려상 내보내. 황금종려상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방금 좋은 여상. 그럼 또 영숙이가 가가 16기 영숙님이 또 막 여우주연상 여우주연상. 수상소감 거기서 이제 이 바보 같은 날. 보니까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 국민들이 나는 솔로 16기를 본 사람과 안 본 사람과 나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본 사람들은 서로 봤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1시간은 얘기할 수 있어요. 이번에 미용실 갔다가 네. 음. 또 머리 얘기하셨네요. 하시는 분하고 혹시 그러니까 물어볼까 말까 고민을 한참 하다가 혹시 영숙. 보셨나요? 그러니까, 어유 봤죠 이러는 완전 신나가지고 얘기하는. 이 즐거움을 전부터 즐기셨어야 되는데. 맞아요. 아쉽습니다. 보는 내가 중에 이렇게 봤어야 보라고 되는데. 했는데 그러게요. 이런 근데 것일 줄이야. 그 보고 나서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좀 시간 낭비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당연하죠. 아. 이거는 알 필요가 없어. 그렇지. 어. 그지만 아. 보는 중에 그 보는 도파민 중에는 어떻게 할 거야? 재밌는데, 그러니까 약간 지나가다가 보는 싸움 구경 같은 거야. 음. 내 삶에 별로 도움은 안 되는데 재밌어.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니 이번 기수는 인정해요. 16기는 인정하는데 다른 기수는 그러니까 약간 유부남 유부녀들의 대체 연애제 같은 거야. 우리 연애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좀 지조 말 잘하세요? 지금 말 잘해야 돼요. 이분 같이 보시는 분이에요. 지금 말 잘해야 돼요. 말 잘해야 돼. 여기 솔로나라 말 테이프 잘해야 깎아? 돼. 테이프 깎아? 근데 사실 저는 별로 그런 대리 연애 같은 거를 하고 보고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 그런 재밌어요. 네. 재밌다. 아 그래요? 남의 저는 연애 아예 구경하는 관심이 재미. 없어서. 네. 다른 그 기수들은 되게 음. 간질간질한가 보네. 그런 기수도 있고 되게 그러니까 좀 다양해요. 회사에서 사람들 구경할 때 있잖아요. 아. 저기 저 팀에 이상한 사람 있다더라. 음, 그래서 저 음, 관사랑을 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거는 재밌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면선 재밌어. 별 인간 군상을 다 보고 아직- 내가 저 상황이면 어떻게 할까 아니면 음. 내가 저 상황이면 데이트를 받을까 안 받을까. 약간 저는 그거 보면서 저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는. 저도 그런 그게 거 제일 있어요. 컸어요. 그쵸. 쉽게 아직 안 보셨대요. 아 아직 즐거움이 하나 남아 있네. 오, 즐거움에 끝이 없다. 끝이 없지. 남 PD와 함께라. 우리 촌장님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 16기 성공해가지고. 촌장님이 누군데요? 그 PD를 촌장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 이제 외주 기획사 받아서 이름이 촌장인 외주 아, 받아서 맞아, 만드는 맞아, 맞아. 제작사. 네. 아, 촌장에서 대먼트. 라이브 방송까지 봤거든요. 네. 아, 근데 라이브 방송 진짜 너무 네. 오그라들죠. 오그라들고 그 영숙이 나왔을 때 라방에서 싸한 분위기. 나는 분위기. 걔가 말하는데 근데 하지 마. 다른 그렇게 사람들도 말하지 서로 마. 되게 눈치 보더라고. 아. 되게 야, 쟤 너무 싫지 않아? 서로 막 약간 진짜 영화 약간, 같았어. 그 자체도. 어, 이거야말로 슬픔의 삼각형인데. 본인은 못 진짜. 느끼고 모르고 막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수상소감 얘기하듯이 하는 게 너무 그분은 진짜 팬들이 언니 이뻐요, 언니 좋아요 하니까 거기에 지금 그것만 빠져 있어요. 들리는 거지. 예, 예. 그리고 다 차단하잖아요. 다른 사람.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만의 삼각형을 구축을 한 거야. 그쵸. 내가 삼각형이 어디 있는지는 상관이 없어. 나는 내 세계의 삼각형이 꼭대기일 거야. 음. 내 밑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수록 아, 좋으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그냥 좀 별개로 보면 될 것 그런 것 같아요. 같아. 특이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연출할 수도 없다니까요. 그러네. 누가 이렇게 시킬 수가 없어 이렇게. 왜냐면 이 사람 일반인이잖아. 일반인인데 내가 자처하고 난 진짜 돈 1,00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못 행동해. 1억이라면 근데 1억을 행동해. 받고 1억을 받고 주위 모든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끊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거기서 잘 되면은 인기가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잘 된다는 게 아니라 영숙처럼 행동한다는 가정 아 전제하에. 영숙처럼.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시켜서 이렇게 행동하세요. 자 이게 대사입니다. 네. 이럴 수가 없다고. 아. 이 진짜 이거 연출일 수가 없다는 거가 이제 영숙을 보면서 더 느꼈어. 네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출연까지는 어떻게 돈 주면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진짜 시켜서 그렇게 한 10억 행동한다. 어. 아마 진짜 그 정도. 나도 내 얼굴 팔리는 게 너무 싫어. 제가 더덕한테 나는 솔로 보고 나서 한번 출연해보라 그랬더니 이제 질색하더라고요. 욕이야 추천서 이거 써줘요. 신종 욕이에요 어떻게 보면. 추천서 써줄까? 신종욕이라고. 네. 너 그만큼 이상하니까 나가봐라라는 뜻이라고 음. 요즘에는. 잘 돼야 본전이잖아. 그러니까 잘 돼야 본전이지. 음. 음.
그치. 본전 되기 어렵지. 그쵸. 뭐큰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맞아요. 100만 원 준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100만 원을 왜 나가는 거지? 자기 PR인 거죠. 아, 그렇죠. 내 사업 그렇죠. 홍보하고. 그러네. 가서 사업 홍보하실 수 있다고 하면은 가실 수 있나요? 저는 안 가도 됩니다. 안 가도 됩니다. 대신 갔다 그냥- 오면은 그냥 사업 그냥 그만둘게요. 단종 아닌 걸로. 다시 직장 들어갈게요. 갔다 오면은 끊임없이 일이 들어와. 끊임없이 막 좋은 일이 들어와. 아 그래요? 네. 그럼 할만하지. 좋은 일만 들어오는 게 어딨어.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일이 들어와. 사업이 잘 돼서. 그러면 그럼 하지. 다녀올 만한- 그러면은 하지. 그 생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요. 실제로 잘 되고 그렇게 되면. 갔다 와서 실제로 음. 유명해지면 최소한 인스타에서 공구 정도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인스타 또 공구로 이제 물건 별거 아닌 거 만들어가지고 한 몇십만 개 만들지도 팔 수 않아요. 있지. 그냥 떼와가지고. 그렇지. 만드는 거 거예요. 아니고 떼우는 거지. 그렇구나. 음. 대박. 근데 녹음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녹음 제대로 되고 있고요. 네. 아. 슬픔의 삼각형이 나는 솔로로 그러네요. 왔고 저희 또 택시 타고 가야 12시간 되겠는데요. 넘었으니까.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네, 그래서 슬픔의 삼각형 영화 정말 더러운 장면 많아가지고 힘들었지만 메인 포스터가 아예 토하는 장면이더라고요. 네. 네. 그게 좀 별로더라 나는. 그쵸. 근데 그 토가 왠지 금으로 보였어. 일부러. 금이야, 금. 금이에요, 맞아요. 아, 금 맞았구나. 네. 아, 내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아, 있는 볼게. 인덴 볼게. 이렇게 아, 이제 그러기야? 인덴 볼게. 아, 이거 아마 방송 듣는 분들은 이번 방송이야말로 정말 영화 안 보면 안 되겠다. 아, 진짜 영화는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보고 들으시는 게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예, 예. 재밌는 얘기 많이 못했지만 전 또 음. 방송으로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한 줄 평과 평점. 네. 저는 별점이 3.5점이고 재밌게 봤어요. 길이에 비해서. 그리고 저의 한 줄 평은 우리는 얼마나 모순적이고 스스로에 대해 확신할 수 없는가입니다. 이게 상황이 바뀔 때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르게 바뀌잖아요. 칼을 예로 들면, 아야를 예로 들면.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확신하는 게 참 어렵고 내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구조에서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좀 메인이 되는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동의합니다. 사실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을 항상 많이 하거든요.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나로 살기가 되게 힘들구나. 어렵죠. 네. 특히 이제 어른이 되면서 그걸 느껴요. 어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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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해서 비슷한 평을 생각했는데요. 저는 3.8점이고 삼각형 안에서든 사각형 안에서든 계란 후라이가 돼야 되겠다. 아무것도 안 되겠다는 뜻인가요? 나는 이제 나는 나다. 네, 나로 살아야지. 네. 거기 끼지 않겠다. 그릇이 무슨 그릇이 되어도 계란 후라이는 동그란 계란 후라이잖아요. 그러려고 노력해야 되는 사람. 그러면 저랑 비슷한 게 아닌 거예요. 아 그래요? 저는 그 계란 후라이 되는 게 네. 내가 계란 후라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아 라는 얘기할 수 없다. 뜻이 나는 계란 후라이로 살아야 되겠다. 살려고 노력해야지. 나는 계란 후라이인지 알았는데 삼각형이 되면 이거고 사각형이 되면 이거가. 나는 내가 계란 후라이를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밥솥에 있을 때랑 어떤 후라이팬에 있을 때랑 느낌이 다를 수가 있다. 알 수가 없다. 계란찜이 될 수도 있다. 찜이 될 수도 있다. 아니면 부스러기가 될 수도 있다. 후라이가 돼야겠다. 후라이의 꿈. 동그란 후라이가 되어라. 후라이의 꿈입니다. 박 시장님. 저는 한 줄 평을 썼다 지웠다 했거든요. 김광석인가요? 그래서 아직 정리가 안 되는데 일단 점수는 4.3점. 오, 되게 높다. 저는 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되게 기발한 방식으로 되게 재밌게 풀어낸 거는 좋았어요. 그게 엄청 세련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어떤 블랙 코미디라는 장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영화 참 오랜만에 보아서 좋았고요. 그래서 4.3점이고 저의 한 줄 평은 원래는 좋은 연기, 좋은 연출, 높은 완성도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기발함이라는 키워드가 또 좀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좀
사실 이런 비슷한 내용을 추구하는 말하고자 하는 영화들은 참 많은데 되게 신박하고 재밌고 너무 과하지도 않고 사실 뭐 누가 누구를 막 죽이거나 막 이렇게 너무 과하게 막 이런 것도 없는데 물론 토하긴 했지만 더러운 건 있었지만 뭐 똥도 나오죠. 네, 똥물. 그것도 그냥 좀 웃기게 표현했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저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기발함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이제 그런 깊이나 이런 뭔가 이런 진중함이라든가 이 엄청나게 그 세련됨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서 4.5까지는 못 갔고 그래서 그렇게 점수를 매기겠습니다. 그 가장 격정적으로 불도 다 꺼지고 이랬을 때 마르크스주의자 그 캡틴이 책을 막 꺼내서 읽을 때 똥물이 확 쏟아지잖아요. 네. 가장 격정적으로 얘기할 때 네. 그 장면 진짜 그게 클라이막스죠. 그래 웃겼는데 사람들 다 난민처럼 앉아 있고 근데 터져 해적이 막 와. 아 어떻게 그렇게 모든 재난이 한꺼번에 쏟아질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행복하게 간 거였는데 그 사람들도. 저는 4.5점. 이게 저희 박 시장님이랑 같이 이제 편안하게 TV로 막 보잖아요. 그러니까 막 깔깔거리고 막 얘기하면서 보니까 조금 더 재밌었던 것 같아. 4.5점이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직설적인 풍자라 피곤하지만 정말 너무 웃겨요. 입니다. 네. 네. 재밌겠군요. 댓글 포스터에 포스터에 있는 있나 볼게. 댓글이네. 아이디 댓글이네. 뭐 AD 뭐 저거 맞아요. 댓글 그거 그런 느낌으로 AD 썼습니다. 093. 포스터 메인 포스터에 그 사람들 리뷰. 네. 네 그런 느낌입니다. 아니요 그런 사람들 리뷰는 좀 막 그런 거예요. 매혹적이지만 찬란한 영화 막 이런 거 쓴단 아니 말이에요. 그거 말고 그냥 일반인들. 아 일반인들. 엔터키 표시 있는 아. 댓글 있잖아요. 매력적이지만 조인성 완전 잘생겼으면 크크크 이런 느낌의 조인성 뭐 이런. 이건 블랙 코미디가 아니라 그냥 빨간 맛 코미디. 빨간 그치 말한 맛이다. 네, 마라맛 코미디. 더덕님 네. 하셨나요? 했죠. 저 했는데요. 이분 졸립니다. 갑시다. 저 후라이 얘기했잖아요. 후라이. 맞아요. 아까 이렇게 했잖아. 삼각형, 후라이가 사각형, 될 후라이가 거야. 될 거야 했잖아요. 아 그래요? 네. 제 두 번째였어요. 후라이의 자랑이 되어라. 졸림의 삼각. 후라이의 자랑이 되어라. 주무세요. 졸림의 삼각. 집에 가세요. 졸림의 삼각형. 네. 저희- 12시가 넘었어요. 처음으로 우리 녹음할 때 이렇게 아. 늦게까지 하는 건 처음이네요. 저희 오늘 완전 파티했죠. 사실상 그 영화에 나오는 선상 파티가 지저 여기 부럽지 않은- 자고 가. 지저. 손터가 좋아. 네. 그래서 저희 슬픔의 삼각형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며 보내겠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재밌었어. 안녕 안녕. 엔드 볼켄. 뭐야? 그 장면 제일 좋아해. 네.